21세기 이후 4번의 구간에서 금리의 역전 여부와는 무관하게 좀 꾸준하게 유출에 대한 압력이 좀 더 높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덜 들어오거나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국내 투자자들의 이제 해외로 좀 이동하는 상황들이 조금 더 격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죠. 국가 신용도에 대한 안정적인 상향 조정과 더불어서 원화 채권에 대한 투자 저변이 좀 확대가 되면서 채권 시장은 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이후부터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금리 역전과는 무관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근 3개월간 약 16조 원을 순매도했지만 한국 채권은 사들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같은 원화 자산이지만 주식과 채권 시장은 완전히 상반된 양상이라는 건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외국인들의 한국물 거래 양상이 주식하고 채권하고 너무 다른데요, 이거는. 그렇죠. 3개월간 통계를 보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은 10월까지 3달간 125억 6천만 달러 순매수. 근데 10월만 한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17조 3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주식 같은 기간 주식 순매도 금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16조 원이니까 이게 이 돈이 이 돈으로 갚는 건지 그게 좀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꼭 뭐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이 갖다가 볼 수는 없지만 나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예. 공교롭게 좀 숫자가 비슷한 예.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예. 뭐 세부적으로 이제 곧 살펴보겠습니다.만 큰 흐름상 지금 여전히 한미 금리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가 높게 되면 채권 시장에 있어서 유출에 대한 압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경제 금융 시장의 이론에 근거했을 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단순히 뭐 금리 차 그리고 뭐 국가에 대한 투자 매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금 시장의 흐름들을 고려해야 되고 정부 신용 등급의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 그리고 국가 경제 신인도에 대한 향상 등이 뒷받침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국내 채권 시장 투자자들의 저변이 좀 다양화되어 있다,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점은 지금 외국인의 원화 채권에 대한 듀레이션이 약 6년으로 상당히 늘어났. 상황에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 투자자와 안정적인 중기 투자자 그리고 그냥 원화 채권을 담아두는 장기 투자자들이 고루고루 좀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최근에 금리 역전 21세기 이후 4번의 구간에서 금리의 역전 여부와는 무관하게 좀 꾸준하게 유출에 대한 압력이 좀 더 높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덜 들어오거나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국내 투자자들의 이제 서학개미러하고 불리는 그러한 흐름들이 해외로 좀 이동하는 상황들이 조금 더 격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죠. 반면에 채권 시장은 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국가 신용도에 대한 안정적인 상향 조정과 더불어서 원화 채권에 대한 투자 저변이 좀 확대가 되면서 금융위기 이전에는 다소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금융위기 이후부터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금리 역전과는 무관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 3분기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원화 채권 보유 잔액이 약 250조 원이었는데요. 지금 10월 달에만 약 10조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예. 장외 채권 시장에서 지금 현재 보유 잔액은 11월 중순을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약 265조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 트럼프 트레이딩 때 $1 환율 급등을 하고 많이 올랐죠. 보유 잔액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만기가 채권은 돌아오잖아요. 네. 그럼 들고 있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를 $1 환율이 오르고 채권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좀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재투자를 하지 않아서 롤오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양상이 보이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해외 송금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원화의 절하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국면들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 정도까지였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딩이 본격화된 게 2024년 10월 중순부터였었는데, 즉 4분기 누적 한 1개월 반 정도 10조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고 여기에서는 안정적인 국채뿐만 아니라 통환채, 금융채가 고르게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의 채권을 숏배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비교적 과거보다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채권을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배경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주셨는데 자세히 좀 제가 여쭤보면 8월 달에 외국인 투자자들 그 채권, 한국 채권 순유입 규모가 54억 달러였어요. 이게 작년 5월 이후에 가장 많은 규모였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순유입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배경을 보면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장률이 일단 우리나라가 꽤 양호한 편이고 같은 신용등급의 국가들 다른 나라 채권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금리 수준도 높은 편이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 맞는 말씀이시라고 보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기가 좀 용이해졌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WGBI에 그렇죠. 우리가 편입이 네. 전격적으로 10월 달에 결정이 된 부분들에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고채 잔액이 약 1,100에서 1,200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예. 외국인이 약 19%의 보유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중 자체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은 국채를 트레이딩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좀 경우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사놓고 그냥 꾸준히 중장기로 간다는 거죠. 이것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국가 경제의 성장률에 있어서 우리는 저성장 고령화 그리고 산업 구조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과 수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소규모 개방형 경제 구조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항상 민감하게 다가오지만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외국인의 눈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 경제 규모에서 이 정도 성장세가 나온다라면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지금의 글로벌 산업 구도에 있어서는 반도체와 AI가 핵심인데 우리는 부족하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앞서 나가는 그룹에 선도 국가니까. 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에서는 투자의 안정성을 상당히 담보해주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 세수 결손, 세입이 아무래도 기업들의 이익을 창출 능력이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변동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지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세수 결손이 9월까지 30조 원 정도, 29.6조 원 정도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에 대한 건전성 평가는 상당히 양호한 측면에 있습니다. 국가 부채에 대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8년도에 50%를 돌파할 것으로 지금 한국 정부는 내다보고 있고 최근에 기업들의 실적들을 감안할 때는 28년보다는 27년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입시나 입사 시험처럼 이게 절대 평가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 평가인 것이고 투자자들은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 상황적인 그런 부분에 놓여 있기 때문에 S&P나 무디스는 AA 제로, 피치는 AA 마이너스의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 국가들 주변으로 봤을 때 금리 레벨도 괜찮고 안정적인 국채 시장의 흐름들 거기에다가 WGBI 편입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행했었던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수입에 대한 비과세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메리트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
자본 시장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안정적으로 국내 채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 결국 동일한 수준의 신용등급을 가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금리 수준도 괜찮고 메리트가 있다. 네, 이렇게 요약할 그렇죠. 수 있는데 근데 최근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도 있어요. 최근 이제 들어서 외국인 채권 자금 순이입 규모가 확 늘어나는 이유가 단기 차익 거래를 노리는 거래 네. 이게 이제 이 영향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이 차익 거래 요인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아비트레이지 네. 거래를 한다. 그럼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일단 치고 빠지는 네. 단기 자금일 수도 있다.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가장 우리가 고민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죠. 잘 모르겠다. 어떻게 그렇죠. 흘러갈지.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왠지 미국 우선주의가 하게 되면은 거기에 편입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편입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절대 아닐 수밖에 없고 네. 우리가 소외되는 산업 업종에 대한 디메릿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일단은 좀 위압감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번째는 증시에 조금 더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예. 모르겠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높아졌고 추세적인 흐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그 변동성을 활용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금융시장에서는 빈번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보유잔액이 3분기까지 약 250조 원이었고 네. 그 안에 이제 외국인들은 포트폴리오 편성을 국채로 90%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이후에 어제자 기준으로 국채 보유 잔액이 229조 원 정도 되니까 지금 3분기 이후로 외국인들은 국채를 약 한 3, 4조 원 정도 순투자를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포트의 90%가 국채인데 3, 4조 원이 늘어났고요. 그 동일 기간에 전체 원화 채권 시장 잔액이 증가함은 10.5조 원이었습니다. 예. 90%라면 한 9조 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동일 기간에. 네, 동일 기간에. 근데 한 30% 정도밖에 아닌 3조 원만, 3, 4조 원만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다른 걸 투자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 다른 거를 투자할 때는 금리는 괜찮은데 만기가 짧은 애를 활용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장기물 대신 좀 단기물을 비교적. 그렇죠. 왜냐하면 치고 빠지기가 용이한 것은 장기물보다 단기물이고요. 유동성이 높고요. 네네. 듀레이션에 대한 노출, 리스크도 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차익 거래를 하는 점은 금리 캐리 매력, 그러니까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보다는 외화 자금 시장 간의 통화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환율도 있겠고. 그렇죠. 트럼프의 가장 핵심 공약이 마가, 미국 우선주의고 그럼 달러가 일단 흐름은 잘 모르겠지만 강해질 것 같고 예. 이렇게 되면은 외화 자금 시장에서의 원화는 공급에 있어서 달러를 조달하는데 어렵겠죠. 그렇죠. 달러 투자자들은 원화를 구하기가 쉽겠죠. 쉽죠. 그렇게 됐을 때 스왑 포인트 시장이 역전폭이 한시적으로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화 자금을 조달을 해서 원화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일단 아비트레이지 먹고 들어가는 폭이 한시적으로 좀 커질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할 때는 국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통환채.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국채와 통환채를 하는데 이번에는 금융채로 되는 채권 종류를 약 5조 원을 샀습니다. 네, 금융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은행채, 여전채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이 채권 종류의 분류상 특은채에 관련된 부분들. 국가 국채인데 금리 레벨은 높고 국채 바운더리에 속하는 네. 근데 이제 특수 금융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금융채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네네. 아마도 그런 쪽의 특은채와 단기 유동성이 괜찮은 금융채 중에서 일부 종목을 픽을 해서 차익 거래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뉘앙스는 결국은 이게 단기적으로 치고 빠져서 이제 돈이 유출되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네. 종류를 바꿔서
네, 그렇죠. 국제 바운더리 내에서 투자를 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네. 그렇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법률상 다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특은채는 거의 국가의 신용으로 보증을 해주는 것과 또 거의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채보다 금리가 높은 애가 더 좋고요. 단기 유동성에 대한 그렇겠죠. 부분도 뭐 확보가 된다라면은 그렇죠.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우리 채권 시장에는 호재가 또 있잖아요.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세계 국채 지수 WGBI 네. 이게 편입이 이제 결정이 됐고 시행은 내년 이맘때 내년 네, 11월이잖아요. 11월 입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은 큰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을 바스켓에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정 비율로.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상으로 지금은 기대감이지만 수급상으로 그때부터는 한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가 높아질 것이다. 네. 어떤 흐름이 좀 예상될지 그 전까지도 그렇고 그 네. 이유도 그렇고 이게 궁금해요. 네, 뭐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고 최근에 뭐 정부 및 여당에서는 되게 좀 이거에 대한 고무되어 있는 부분들을 항상 발언을 하는 걸 보면은 앞에 놓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좋은 경사거리인데 그렇죠. 어필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거가 됐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없죠. 그 네. 이유가 없어요. 네,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내년 11월부터 2년간 약 65조에서 70조 원의 원화 자금이 네. 들어오게 될 텐데요. 그렇죠. 국채를 편입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24개월 동안 약 월간 기준으로 2.5조 원에서 3조 원 사이가 들어온다. 라는 것이고 예. 외국인 자금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채 보유 잔액의 비중이 약 25% 내외까지 그러니까 단실 늘어나는 내에 거잖아요.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보완들이 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금 투자하는 사람이 네. 돈을 넣는 것보다는 WGBI 편입을 노린다라는 것은 세계 시장에 우리 원화 채권 시장을 내놓는다라는 것이고 네. 세계 시장에 내놓았을 때 다양한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자들이.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새로운 돈을 넣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새로운 돈이 들어올 때에는 안정성과 자본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운 투자자들이 뭐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큰 돈을 넣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발행자인 국가, 기재부의 입장을 본다라면은 신규 투자자들을 위한 배려는 해줄 수 있지만 그들만에게 베네핏 맛은 또 제공해 줄 수가 없거든요. 역차별력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의 시간을 유예를 한 것입니다. 이때 서로 밀고 당기기를 좀 해봐라. 그러면 이제 핵심은 돈이 들어올 건데 어떤 돈이 들어오고 이 들어오는 돈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이 듀레이션이 약 8년 정도로 되어 있고요. 듀레이션 8년을 맞추기 위해서는 장단기물 고루고루 편성을 하겠지만 그냥 우리 쉽게 생각했을 때 10년짜리 국채를 산다고 하면은 약 듀레이션이 9년 초반 정도로 찍히게 되고 1년이 지나면 8년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1년에서 1년 반 있으면은 산 채권의 듀레이션이 평균에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한 해 정도, 2해 정도 있으면 듀레이션보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걸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풀을 꽉 채웠어요. 한 70조 다 투자했습니다. 그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권 시장은 증시와는 다르게 지표물과 비지표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예. 처음에 살 때는 지표물을 샀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이게 거래가 뜸해지는 비지표물로 바뀌게 됩니다. 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유연성에 대한 부분들을 퀘스천 마크로 던지겠죠. 이거 어떻게 해줄 건데? 그렇죠. 근데 기재부는 미리 언지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역차별이니까요. 그렇죠. 창구지도가 좀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은 들어올 것인데 이러한 부분의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의사소통이 긴밀하게 필요한 것이고 기대감이 바로 돈이 들어와서 내년 돈은 원래 먼저 움직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실제 투자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직 체크 포인트들이 남아있다. 기재부 역시나 WGBI 편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자금을 유치를 하고 이 자금이 계속 안정적으로 있어야
WGB에 편입이 되었지만 반대말은 편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출이 되지 않는 제도적인 노력들이 맞아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출에 대한 위험은 있는 거예요.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가면 거의 그렇죠. 편출이 되게 추정할 수 있죠. 네, 편출이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제도적으로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좀 배타적인 모습들이 나올 때에도 이제 제도상의 이슈로 인해서 편입에서 편출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이 WGB에 다 좋은데 이 원달러 환율에는 시가 안 그래도 지금 원화 약세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네. 이게 원화 약세 요인을 더 좀 부추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가 트럼프 당선과 그리고 WGB의 편입 때 항상 채권 시장만 보면 안 되고 외환 시장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 저희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는데요. 예. 일단 WGB의 편입으로 인해서 외화 자금 시장에 있어서의 유동성을 그렇게 건드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단기 유동성 아까 말씀드렸던 통환채나 금융채를 통해서 차익 거래를 할 때에는 자금 시장의 자금의 수급의 타이트함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WGBI는 차익 거래를 하기보다는 포트에 담는 성격이기 때문에 스왑에 대한 노출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렇게 돈을 썼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빈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달러가 들어온다라는 점은 비교적 긍정적이고 어떤 금융시장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때 이러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럼 가속화시키니까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오히려 원화 약세를 좀 누그러뜨리는 요인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뭐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강세가 된다기보다 수급상의 안정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채권의 기본 이제 금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또 이 동향이 중요한 건데 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네. 금통이 남았는데 지금 한미 금리 차이도 그렇고 지금 지난달에 이제 금리를 한번 내렸는데 이게 베이비 스텝을 계속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지금 현 상태에서 뭐 제가 상식으로 봤을 때는 뭐 미컷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동결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고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서는 뭐 컨센서스가 있나요? 네,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고요. 예. 그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네. 한 달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미국도 계속 금리를 인하했었고요. 네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미 대선에 대한 그 금융시장 변동성이 너무 심했거든요. 지금 한국은행의 고민은 아마도 부동산과 가계부채에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신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트럼프 트레이딩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0월 11일에 금리를 인하할 때에는 예. 외화시장 달러 원 환율이 1,300원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1,400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트럼프 당선 이후 2주가 지났는데 주요 기축 통화는 대부분 달러 대비 절하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통화는 레벨은 올라와 있지만 흐름을 분석을 해보니까 0.5% 절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네, 맞습니다. 구두 개입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소화 능력이 타국보다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걱정하기에 뭐 1,400원 뚫고 뭐 1,500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걱정 네. 엄청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네, 그래서 자금 시장에 있어서의 수급의 타이트함은 있지만 원달러 환율에 대한 레벨 부담감이 고조되기보다는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는 구간이 이번 금통위 다음 주에 결론은 금리 동결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외화시장과 집값,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이 될 때 네. 물가 안정성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수출 모멘텀의 둔화로 인해서 성장률 전망치가 2% 초반에서 2% 내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은 점진적으로 고조가 되면서 내년도 1분기에 2월 회의 또는 2분기 4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시장은
아마도 연초 연말부터 좀 선제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금리가 아래쪽으로 더 열리는 네,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열리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네, 다만 연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국고채 시장이 발행이 재개가 되는 그런 대외 요인과 수급의 요인도 복합적으로 보되 통화 정책발 그리고 펀더멘탈에 근거했을 때에는 금리의 하방 압력이 그래도 우위를 점할 수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됐습니다. 네,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님 모시고 최근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 동향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